억울한 부분 없어요? 억울한 부분 없어요? 가희 씨, 근데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그 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은 없어요? 정부가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괴담을 유포한 홍모 씨에 대해 이른바 막말을 한 20대 여성이 온 국민을 상대로 한 황당한 거짓 노름에 대한 대가를 이에 MBN은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처 K 김지윤입니다. 네, 저도 이분 기억이 나죠. 사실 저도 좀 이상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칭녀, 허언증 환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가 그때 구속당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었죠? 잠수사 사칭녀, 뭐 사기꾼, 가짜 잠수사,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 많았잖아요. 제 타이틀이. 하던 일, 사람들과의 관계, 꿈꾸던 미래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구속됐을 때 25살이었어요. 만 25살이 지금 만 31잖아요, 제가.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억울해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피고인석에 서야 되는 거 아닌데. 피고인 홍가혜라고 부를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판사가 피고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사건의 증인인데. 네, 벌써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야기예요. 찾아보니까 여기 판결문이 있는데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은 있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표현에 문제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일단 그럼 당시에 그 문제가 됐었던 인터뷰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홍가혜 대원님은 그러면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과 해양과 같이 협력하여 지금 수색을 뭐 벌인다 어쩐다 지금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를 막고 있다. 그때 당시 현장의 영상을 조금 다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홍가희 씨가 보이죠? 주변에 다른 민간 잠수부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전부 다들 뭐 해경에서 안 된다. 그리고 해경이 관할을 하니까요. 그 뭐 500명 뉴스에 뭐 500명 왔니 600명 왔니 하는데 다이버는 왔는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신의 우왕좌왕이고 좌충 우돌이지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구조를 위해서 잠수 가능자들을 모집을 해서 현장에 갔는데 정작은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당시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페이크의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민간 잠수부로 구조 작업했던 송영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가 혹시 어땠습니까? 민간 잠수부들을 이제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포 해양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해양경찰 두 명이서 왜 왔냐 이거예요. 뭐 이제 민간 잠수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차례는 없으니 돌아가라. 800명의 이제 군과 경의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다. 너희 차례는 없다. 돌아가라. 그럼 홍가희 씨가 했던 말들은 사실이었나요? 홍가희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리는 내용도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90% 이상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 있었던 민간 잠수부의 말씀으로는 뭐 거의 사실이었다, 거짓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터뷰로 인해서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세월호 인터뷰 때 입었던 거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리겠더라고 이거는. 이거 그날 가던 날 사 입은 거였거든요. 그날 기억나죠 이제 아무래도. 거기 갈 때 이제 내가 그 준비하고 막 이랬던 것도 생각나고. 지금도 제가 어떤 뭐 언론 보도가 나가거나 하면 엄청 악플을 많이 달아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니다, 붙잡고 아니다, 사실 이렇고 저렇고 설득도 하고 막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에게는 내 말이 들리지 않구나. 지치더라고요. 내 가족들을 공격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댓글, 게시글들 보면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지? 할머니 내다. 아파서 누워있나? 어제 이렇게 해서 아프지. 어? 어제 일을 해서 더 아파. 왜 무슨 일을 했는데? 아이고 바닥에 누가 온다는데 자리도 그렇고 너무 더워가지고 자꾸. 밥은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우유하고. 밥 먹자. 밥 차릴게. 아니 밥이 모르겠다. 밥이 째리 먹. 하면 되지.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홍가희 씨 팬이라고 하면서 막 뭐를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왔대요. 그 사람이 일간 베스트에서 그
막 저를 모욕하려고 합성사진 만들고 이랬던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할머니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가 만만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세월호 3사 때 제가 발언했던 건 사랑을 빨리 구하자라는 그 취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응? 할머니 주니까 맛있어? 그 큰 거를 할머니 나도 이렇게 키웠자. 나도 이렇게 막 키웠자. 그렇지. 눈이 동그래서. 그 전화가 마침 왔대. 그래 할머니 그게 사고 난데 그거 간다 이러더라. 뭐하러 가는데 이런 게 도와주러 간다고 이러대. 가지 마라 내가. 그런데 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부로 가지 마라 이랬대. 알았어 하더니만 그래 며칠 있은 게 그런 그거가 나왔잖아 텔레비에. 그 말 누구한테 다 하겠어요. 주위의 사람한테 이렇다고 말도 못 하고 내 혼자 밤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혼자 걱정하고 또 어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가서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짧은 인터뷰, 우리 모두가 뉴스에서 봤던 그 단 하나의 인터뷰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이 홍가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접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4월 18일 이때 그 관련 기사만 596건, 그 후로 일주일간 홍가혜 씨 기사가 3,500건 이상이 작성이 됐다는 건데 대체 무슨 내용의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졌을까요? 뭐 그렇게 쓸 게 많았나? 기사 목록들을 살펴보면 홍가혜는 재난 전문 인터뷰이, 경악, 홍가혜 연예부 기자 사칭에서 B1A와 인증샷, 과거 화영 사촌 언니 사칭.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나 보죠?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난 전문 인터뷰이, 이 도쿄 대지진 때 홍가혜 씨가 인터뷰를 하러 도쿄에 직접 갔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재난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관심 종자다. 이게 인터뷰의 원본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가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면 이 인터뷰를 한 기자님께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 제가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에서 취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교민이세요? 네, 뭐 살고 있다. 그래서 왜 안 떠나세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홍가혜 씨가 저는 도쿄 구민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아니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서 말을 건 거였으니까 재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방송에 나갈 기회를 노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홍가혜 씨는 실제로 일본에 거주 중이었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그때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분의 얘기인 거죠. 뭐 아예 거짓인 그런 기사네요.
그리고 다음 이 아이돌 그룹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서 인증샷을 찍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것도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 봐야죠. 그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페이크 김지훈입니다. 홍가혜 씨가 연예부 기자를 사칭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었잖아요. 저희 회사 내부 지인의 지인으로 온 거거든요. 연예부 기자 사칭해갖고 온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기사 역시 완벽한 페이크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걸그룹 사촌 언니 사칭설. 걸그룹 멤버의 사촌 행세를 했다는 거죠. 설마 이건 거짓이 아니겠죠? 바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정 보도가 있네요. 일부 누리꾼의 주장과 달리 걸그룹 멤버와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친한 선후배 관계로 종종 야구장 나들이를 가며 친분을 다져왔다. 대체 이런 가짜 뉴스들은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최초의 가짜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홍가혜 씨가 이날 그 MBN 인터뷰를 한 시간은 4월 18일 아침 6시 17분. 그런데 오전 11시 7분에 인터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연예부 김용호 기자가 홍가혜가 티아라의 사촌 언니를 사칭한 전력이 있다. 자, 이때 보면 4월 18일에 김용호 기자의 이름이 걸린 그 홍가혜 씨의 관련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낱낱이 파헤친 홍가혜의 정체는 김용호 기자. 내가 홍가혜 정체를 공개한 이유. 김용호 기자. 홍가혜 소름 돋게 무서운 여자. 국민 상대로 거짓말.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전부 이 김용호 기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쓰여진 기사들입니다. 그럼 김용호 기자는 도대체 누구죠? 네,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연예인 분들과 친분이 있으신 것 같고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글도 올렸었어요. 허언증 정도가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다. 정부 발표는 못 믿지만 저런 여자 말을 신봉하는 음모론에 미친 사람들 걱정스럽습니다. 홍가혜는 영화배우 하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캐스팅 디렉터에게 시나리오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진도에 갔죠. 이게 다 이 사실 확인은 된 거였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한 번씩 잠 이렇게 들었다가 막 제가 가슴이 치면서 일어나요. 너무 답답해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첫 통화인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떤 얘기 들릴까요? 그 트위터를 왜 그렇게 쓰셨는지 저희들 이름 거론된 트위터만 삭제해 주시고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제가 왜요? 네? 제가 왜요? 제가 볼 때 네. 저하고 갈등 양상 만들어봤자 좋으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꽂히면 끝까지 타고는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하고 괜히 이렇게 감정 싸움에서 감정 싸움 하시는 거는 김용호 기자님 혼자고요. 저는 감정 싸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자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오해가 뭔데요? 검사가 와울에서 갔더니
마을에서 봤더니 저한테 묻는 게 김용호 기자 알아요? 티아라 화양 사촌이에요? 혹시 본인 연예부 기자였어요? 혹시 영화배우 된다고 하셨어요? 야한 시나리오 받은 적 없어요? 그게 검사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와 경찰도 홍가희 씨의 떠도는 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이런 언론 보도들을 가지고 홍가희 씨를 조사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건 좀 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도와 달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측면들이 여러 가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애초부터 이 수사 기록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용호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이미 홍가희라고 하는 한 인물을 허언증의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미 설정을 해놓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 결론에 맞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홍가희 씨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었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언론 보도된 내용 그리고 회양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 근거해서 이 사실은 허위 사실이다 라는 걸 단정 짓고 16시 57분에 허위 사실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신속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수사하는 부분이 다 있으니까. 김용호 기자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수사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기자님 통해서 사실 확인하신 거예요? 예. 김용호 기자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그 부분한테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김용호 기자님 직접 저 MBC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찍지 마세요. 홍가희 씨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홍가희 씨 관련해서 쓰신 글 그것만 좀 말씀해 주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홍가희 씨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좀 가라고요 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정 기사 올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트위터에 올리신 글 있잖아요. 뭐 대본을 받았다라든가 야한 영화라든가 그런 글 같은 거는 사실 아니 될 거 할 필요 없어. 사실로 알고 하시지 말.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쓰신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정정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재판 결과를 보고 해야죠. 재판에서 재판 결과를 보고 해야죠. 정확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제 모든 입장은 제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님이 쓰셨던 트위터 글이나 기사는 모두 사실이다라는. 아니 그거는 제가 재판장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 뭐 할 말이 없어지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뭐 팩트만 알려드리면 지금 인터뷰를 하신 김용호 기자님 외에도
스포츠 서울,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TV 데일리, 더 스포츠 투데이, 아시아경제, 포커스뉴스, 동아닷컴, 서울신문사, 파이낸셜 뉴스신문, 아주경제, 한국경제TV, 이투데이, 더팩트, 헤럴드, 중앙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디지털 조선.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나 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홍가희 씨가 외롭게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가짜 뉴스 관련 소송이고요. 그날 우리가 밝혀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짜 뉴스는 무엇일까요? 대호랑무제주 연락해주시죠.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괴담을 유포한 홍모 씨에 대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수색을 뭐 버린다 어쩐다 지금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혜 씨가 했던 얘기를 4월 16일 당일부터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이미 다 보고 왔으니까.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요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반영하지 않았어요. 보도에 전혀.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사만 500명 넘게 투입돼서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뭘 노력을 하는데 아까 어저께 들어갔을 때는 하나도 없던데 뭘 노력을 해요? 뭐야 5선밖에 없잖아 5선.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식은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고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사건으로 심지어 성관계 영상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선배님. 윤청경 원래 알고 계십니까?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씨가 루이킴까지 추가되면서 강인, 이종현, 용준영, 정진훈, 최종훈, 에디킴 등 9명.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대화방에 올린 건 사진 파일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알아요. 요즘 연예계가 완전 비상이죠.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찌라시 때문에 생기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준영 씨가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피해자 명단이 돌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가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민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지라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인한테 직접 지라시를 받고 이제 그 지인들의 피해를 자세하게 들었고 사람들은 쉽게 그 지라시를 믿고 또 검색을 하고 페이크 팀에서도 이 진실을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게 제보해 주신 문제의 그 찌라시인데요. 여성의 이름이 1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보자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지라시로 인해서 영화 검색어 오르내리고 친구들한테 가서 악플을 막 남기기도 하고 막 그쪽 영상 돌아다니신다는데 이제 곧 터지실 건데 괜찮냐 뭐 조마조마하시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도 지라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런 댓글을 아무렇지 않게 달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다, 화가 난다, 엮이는 것 자체가 싫고 수치스럽다,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거론조차 못하는. 그러니까 강영민 씨의 친구들이 이 찌라시 피해자가 되었다는 건데 근데도 이 친구들이 2차 피해를 당하고도 다시 거론이 되는 게 두려워서 해명조차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 찌라시의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찌라시에 나오는 여성들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자,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3월 12일부터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검 1위가 정준영 동영상이고 그 뒤로 여성들의 실명이 이렇게 쭉 뒤를 잇고 있죠. 자, 그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찌라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 동안 이 정준영 이슈의 검색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자, 여기 이렇게 치솟는 구간들이 보이죠. 자, 그중에서 이 먼저 여성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3월 12일부터 살펴볼게요. 이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황금폰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정식으로 쓰는 폰이 아니고 그냥 따로 거기는 이제 카카오톡만 하는 거 이렇게 다들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없죠. 있는데 피해 여성의 신상이 단독이라니. 정준영 동영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정준영 피해 여성 신상 털기에 기름 부은 채널A. 네, 이런 비판의 댓글이 많았고요. 네, 저 소식 보도에 앞서서 어제 정준영 씨 수사에 대한 저희 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보호에 더욱 유의해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미 인터넷에는 이 피해 여성들을 추측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형 바빠요? 바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정준영 찌라시 건 팩트 체크 중인데 이게 참 골치 아프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 형,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증권가 찌라시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게 이 찌라시 밑에 정준영 찌라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증권가 찌라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한번 보내줘봐. 네, 잠깐만요. 네, 형 보냈어요. 네, 이렇게 찌라시 내용이 있는데 찌라시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이 내용에 있는 기업 정보와 내용을 검색어에 넣고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찌라시의 출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에는 찌라시에 나온 피해 여성들의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올 초부터 알게 된 거고 이미 시중에 어느 정도 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준영 씨하고 그건 완전 별개의 스토리인데 나중에 이제 한창 정준영 사건, 권일성 사건 한창일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그게 묶어서 패키지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묶여서 돌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넣었던지 이런 식의 이제 소속 커뮤니티는 야들로 알려지. 그럼 이제 그 10명이 누구야? 어떤 유명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래 찌라시 내용에는 없었던 이 덧붙여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동 완성이 되네요. 지금 몇 글자 안 쳤는데 이 찌라시 안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자동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봤던 그 찌라시에 추가된 그 내용과 똑같은, 워딩도 똑같아요. 그 같은 기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의 의견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이 기사를 쓴 기자분과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페이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취재하신 기사 중에 연예계 판도라 상자, 역대급 핵폭탄 그 내용의 기사는 직접 취재하신 건가요?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뭐 출처는 밝힐 수가 없는데. 그 기사 직접 취재하신 분 아니세요? 제가 이래저래 기사를 많이 올리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 뭐 다른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제 이름으로 쓴 사람은 제밖에 없죠. 그거는 제가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석연치가 않죠. 분명히 기사를 쓴 사람의 이름이고 그분과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난 역대급 핵폭탄 연예계 스캔들
이런 기사에 대한 출처도 말씀을 하지 못하시네요. 아까 검색했던 목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 판도라 상자이자 역대급 핵폭탄이라는 이 키워드로 벌써 여러 개의 찌라시가 발견이 됐는데 좀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를 10% 이하로 신뢰도 0, 그냥 빵. 2015년, 16년 이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찌라시에 거론된 연예인들은 누가 봐도 지금 요즘 핫한 연예인들 그때는 뭐 데뷔도 안 했거나 갓 데뷔했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오염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 한 명이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이름 뺀다거나 싫어하는 사람 이름 넣거나.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좀 관찰 예능이나 이런 게 좀 대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연예인의 본 모습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뭔가 짜깁기가 된 듯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걔 뭐 누가 추태를 부렸대 찌라시가 오면 아 맞아 걔 내가 보니까 걔 딱 싸가지 없어 보여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자꾸만 한두 마디씩 덧붙이게 되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조를 했고 그것들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서로 막 바이러스처럼 붙고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히나 찌라시 안에 어떤 연예부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기자가 또 취재를 한 내용이라고 덧붙여지기도 했잖아요. 이번 경우도 이제 뭐 그 해당 기자가 실제적으로 취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조금 이름이 알려진 연예부 기자가 취재를 했으니까 이것은 뭐 믿어라 이런 또 그 조미료가 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하나의 찌라시에 어떻게 살이 붙어서 여기저기 퍼지게 됐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까 최초에 우리가 제보를 받았던 그 피해 여성의 명단이 들어있는 그 버전의 찌라시는 찾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덧붙여진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글이 하나 보이네요. 몰카 연예인 리스트라고 자 보면 숫자가 매겨 있죠. 1번부터. 글의 마지막에는 해당 그 사진의 여자 연예인의 이름을 그냥 뭐 아무 설명 없이 쭉 늘어났어요. 이 이름의 명단이 아까 증권과 찌라시에서 봤던 몰카 연예인 리스트 일치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시 40분경에 작성이 된 글인데 좀 전에 그 글은 5시경에 작성이 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찌라시에 나온
내용의 출처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글들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했던 3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10명이나 됩니다. 뉴스가 끝나기도 전인 8시 15분경에 뉴스의 화면 일부를 캡처하고 거기에 잘못된 제목과 내용을 활용을 해서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자 연예인이다, 19명이다 와 같은 뉴스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소스들이 이미 8시 15분부터 계속돼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3월 11일 밤 9시, 그러니까 뉴스가 끝난 이후부터 각종 추측성 정보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 장례식장에서 성관계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자신의 아파트, 강남의 음식점.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뉴스일 수 있지만은 이건 뭐 자제해야 됩니다. 정준영이라는 어떤 그 사람보다도 모든 관심이 그냥 피해자한테,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한 호기심, 이것으로 그냥 몰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그랬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너 이거 들었니? 사실 아니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너보다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만족감, 또 그걸 알려줄 때 나름대로의 쾌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를 가지게 되면 퍼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그냥 나 친한 사람한테 올렸을 것 뿐인데 이게 뭘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라고 다들 생각해요. 근데 그 한 줄이 일으키는 핵 분열 반응처럼 너무나 크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게 사실화되는 것 같고 피해자가 갖게 되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근데 사실 찌라시 자체가 되게 사실처럼 써 있긴 해요. 항상 진짜 혹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만드는 건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건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찌라시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죠. 사실은 그 실체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글들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이 찌라시 유포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정준영 찌라시의 작성자 그리고 유포자가 잡히는 그날까지 이 뉴스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마약을 소비한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 집 건너 한 명씩 다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30%? 옥수밥도 못 먹는 애들이 마약을 받는다. 대부분 폐가 먹힙니다. 구멍 쑥 나가지고 바로 죽어들어요.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 1위를 탈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